근데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동안 못 올렸던 월세나 보증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직방TV 투자의 신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 임대차 신고제가 6월부터 도입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이 도입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바로 이제 다음 달입니다. 이 방송이 녹화 방송이니까 이미 도입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임대차 신고제라는 것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가 과연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방의 칼럼에도 기재를 했었는데 2020년 주거 종합 계획 발표가 있었죠. 이때 주요 이 사안으로서 이 시장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 자,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상생이라는 이 의미 어떤 것일까 살펴보면, 자, 일단 첫 번째 임차인 보호, 여기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또 추가로 뭐가 있을까 하면은,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이 가능하고, 특히 이 선순위 보증금 관련 보증금이 떼이거나 뭐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가입이 허용되게끔 보증료율을 또 체계를 개선한다. 이것도 이제 다음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같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 보증금 관련돼서 임대차 신고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증금 관련된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떤 부분인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등록 임대 관리 강화, 이 부분이 나왔는데요. 자, 등록 임대 관리 강화가 뭘까요? 지금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분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 정해져 있죠. 그리고 갱신 청구권, 임대사업자가 된 물건은 다음 임대차는 갱신을 못하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한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7월 달부터 이렇게 등록 임대에 관해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추가로 임대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왜냐하면 이제 부당한 일을 겪으시면은 신고할 수 있게끔 바로 다음 달부터 신고센터가 신설이 되고, 그리고 민간 플랫폼, 부동산 플랫폼 많죠. 직방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임대 물건 등록할 때 등록 임대인지 아닌지 요거를 표기를 지금 추진을 이미 4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대 물건을 구하는데 아까 말했던 임대료 상한과 갱신 청구권을 의식하게 된다면, 등록 임대 물건에 들어가면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걸 보다 쉽게 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애초에 그런 물건을 검색할 수 있게끔 엔진이 최적화되는 것, 그거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이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건 이 민간 임대 강화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자, 그럼 임대차 신고제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그거랑 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 임대차를 할 때, 계약할 때 임대인이 혹은 거래를 주관하는 중개사가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계약금, 중도금 요런 내용을 계약 내용 그대로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고 관리하기 편해지겠죠. 그리고 또한 이 보증금하고 월세가 이게 조건이 바뀔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임대 조건 바뀔 때도 신고를 통해서 정확하게 임대차 계약이 어느 금액에 들어있고 언제까지 기간이 됐는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점을 생각해보면 어떤 게 있느냐. 아까 전에도 임차인 보호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우리 보증금 사고를 봤을 때는 확정일자가 이제 하루 뒤로 매겨지면서 보증금 사고가 난 경우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은 신고대로 그대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거짓말로 임대 보증금 낮추고 뭐 월세 낮추고 계약기간 줄이고 늘리고 이런 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아예 안 하거나 그리고 거짓으로 신고한 분들께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뭘로? 과태료로 100에서 500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6월에 도입이 된다,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신고제가 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축약하면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뭐 양도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하게 시장을 관리를 하고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임대차 시장도 똑같이 관리를 면밀하게 하겠다, 요 말입니다. 자, 따라서 임대차 신고제의 효과를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에서 말한 대로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임대인들이 과세를 그동안 피하기 위해서 전입신고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일부러 월세 받는데도 안 받는다고 말하고 은닉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거래, 그 해당 주택에 어떻게 됐든 자가든 아마 임대든 이제 뭐든지 신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세 회피가 불가능하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어려운 주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구들이 들어와서 임차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당 주택에 이제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건지 확정짓기가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은 이런 어려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신고제로 인해서 선순위 보증금 파악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선순위 보증금 먼저 들어온 계약 순서부터 이렇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임차인들의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아도 이제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게 좀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과세입니다, 과세. 세금을 아주 정확하게 걷겠다라는 거죠. 보면은 2006년에 매매 실거래 신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실거래가 기반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이런 것들 부과를 아주 투명하게 확보하면서 조세 확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임대차 신고제가 들어가면은 임대사업자, 그리고 확정일자, 뭐 세액공제, 뭐 요런 거 외에는 정보 확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위에 들어오는 임대사업자거나 확정일자가 정확하게 있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세입자가 받아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금액이 파악이 됐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임대사업자 안 내신 분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들도 임대차 신고제가 들어가면서 과태료 때문에 정확하게 투명성이 확보가 되면서 조세를 거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 거래가 투명해지면서 과세의 투명성이 매매 실거래 신고제와 동일하게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장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에는 작용점이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총선 공약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임차인 보호 강화. 이 중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등록임대인에 관련돼서만 전월세 상한, 그러니까 임대료 상한, 그리고 갱신청구권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토대가 마련되는 거다. 그러니까 최초 시작으로 모든 거래가 투명해져야지 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갱신청구권이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전월세 상한제 하나만 나온다던가 아니면 갱신청구권 하나만 나온다고 해도 큰 효과를 시장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의 효과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임대차 신고제가 우선돼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초석이 마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든 임대차 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규제나 앞으로 임대차 시장에도 또 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듯이 전월세 상한제, 갱신청구권 이런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규제나 관리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일반 임대인에게도 올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랬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예상이 되냐면, 임대 형태가 이제 급격히 변화하거나, 예를 들어 뭐 전세로 많이 몰린다던가 아니면 월세로 몰린다던가 자기 포지션에 맞게끔 임차 구성을 바꾸겠죠. 그렇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겠고, 세입자 같은 경우에도 고액의 보증금을 내고 강남 일대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분들이 월세로 바꾼다거나 방법을 바꾸실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 그 임대료가 이 수요자들이 갈리면서 소폭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 모든 조세는 전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세금을 내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그 책임을, 그 조세를 전가하는 것을 이제 조세 전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부담 전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이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서 전세를 한 번에 올린다던가, 원래 보통 이 임대인들 보게 되면은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 소유주가 연령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그 월세 들어오는 월세 없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5년 전 월세 수준, 10년 전 월세 수준 그대로 놔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동안 못 올렸던 월세나 보증금을 한 번에 일시적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임대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 청구권이 허용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소유주가 이익을 보는 게 제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유주에게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포기하는 등의 이 악영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대차 신고제가 이번에 도입이 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전월세 상한제나 갱신 청구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한 번에 일제히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뭐 시범적으로 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격차적으로 이렇게 규제 지역에 순차적으로 시장 충격에 대비해서 시간을 가지고 금액별 그리고 지역별로 좀 점진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임대차 신고제가 뭔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게 도입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와 거기에 따른 일시적이고 혹은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할 텐데, 예전에 우리가 매매 신고, 실거래 신고제가 도입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결국엔 도입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속할 수 있는 그 조치들을 미리 대비해 두는 게 수요자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방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제도들 풀이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